전 부인 엠마 밀스의 증언, 결정타를 날리는 여자. 전 부인 엠마는 벨피트와 벨피트의 불테리어 개 한 마리와 아파트에 함께 살았고, 그 아파트는 밀리 다우너가 실종된 경로에서 불과 몇 야드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 밀리가 사라진 다음날 2002년 3월 20일 이른 시간에 벨피트는 엠마 밀스에게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떠나 콜링우드로 빨리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밀리를 죽이고 그 다음날 아내에게 이사 가자고 한 거죠. 빨리 떠나고 싶었다. 벨피트는 기르던 개가 침대 시트에서 사고를 당해 죽었다고 말하면서 개와 침구를 모두 치웠다. 엠마는 벨피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같은 날 늦게 벨피트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 매트리스의 시트를 떼어내고 개와 침구를 함께 불태웠다. 친구가 도와줘서 시트랑 개랑 친구를 모두 태워버렸다. 굉장히 의심이 가죠. 전 부인 엠마는 벨피트가 침대 시트와 친구와 개를 태워버리는 모습을 보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고 있다고 의심을 해서 며칠 후 벨피트에게 그걸 왜 태웠냐, 그날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았다. 당연히 여자로서 물어볼 수가 있죠. 그에 따른 벨피트의 대답은 내가 실종된 밀리와 바람을 폈다고 생각하니? 라고 대답을 했다. 전 부인 엠마 밀스는 벨피트의 대답이 너무 황당하고 심하다고 느꼈고, 그리고 나서 다시는 그에게 묻지 않았다라고 증언을 했다. 이때 이미 전 부인 엠마는 눈치를 챘다고 봅니다. 집 근처에서 여자아이가 실종돼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다음날 남편은 이사 가자고 하고 침대 시트랑 침구랑 개를 불태워서 없애버리고, 이유를 물어보면은 실종 아이랑 잠자리를 했네 안 했네 이야기를 하는데, 여자로서 당연히 눈치를 챘겠죠. 단지 벨피트가 너무 폭력적이어서 무섭고 증거가 없으니, 그리고 아이도 셋이나 있으니 모른 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엠마와 벨피트는 밀리의 실종 이틀 후 그 지역 아파트에서 이사를 갑니다. 그러나 결국 전 부인 엠마 밀스가 연쇄살인범 벨피트에게 결정타를 먹입니다. 엠마 밀스는 추가 증언을 합니다. 밀리가 실종된 날에 벨피트는 사라졌다. 그날 벨피트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벨피트에게 연락하려고 나는 노력했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어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는 원래 하루 종일 내게 무엇을 하는지 전화를 자주 하는 사람인데 그날은 전화가 오지 않았다. 점심때 다시 벨피트를 보았는데 아침에 입은 옷과 다른 옷을 입고 있었다. 그래서 벨피트에게 물었다. 왜 다른 옷을 입고 있느냐 질문을 했지만 벨피트는 그녀에게 아무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벨피트가 나에게 뭔가를 말했더라도 나는 벨피트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증언을 했다. 눈치를 챘단 얘기죠. 여기에서 결정타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엠마 밀스가
굉장히 그때 상황을 상세히 기억하는 거 보면 눈치를 챘습니다. 전부인 엠마 밀스는 13세 밀리가 죽던 날 밤 벨피트에게 전화를 걸려 했는데 전화가 꺼져 있어서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우유를 빼먹고 사지 않았으니 당신이 오는 길에 우유를 사오라고 음성 사서함을 남깁니다. 음성 메시지를. 그런데 이 음성 메시지가 13세 밀리가 죽었던 현장을 덮고 있던 기지국에 전송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을 꺼놓으면은 위치 추적이 안 되는데 음성 사서함을 보내면은 그 핸드폰이 위치한 지역의 기지국에서 그걸 받는 그런 거랍니다. 저는 그걸 모르겠는데, 그래서 경찰은 해당 마트로 출동을 하여 2년 전 엠마 밀스의 영수증을 찾습니다. 왜냐면 엠마 밀스가 우유라는 근거를 두고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유를 샀냐 안 샀냐 그 영수증이 있으면은 증거의 신빙성을 확보해 가지고 수사가 들어갈 수 있겠죠. 경찰은 그날 밤 엠마가 우유를 샀는지 안 샀는지 증명하기 위해 마트에 총 출동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수증을 뒤져서 엠마의 영수증을 찾아냅니다. 찾아냈더니 엠마의 말대로 그날 우유는 사지 않았다. 그래서 증거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증언을 토대로 벨피트는 조사실로 불려 나오게 되고 수사관과 신체 언어 전문가들에게 조사실에서 뜨겁게 구워지다, 집중 조사를 받는다. 뜨겁게 구워지다가 결국 밀리 살인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수사가 들어가서 재수사가 들어가서 2011년 밀리가 벨피트의 아파트 바로 앞에서 사라졌다는 CCTV 영상이 공개된 후에야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CCTV 내용은 첫 번째 3시 7분에 학교에서 나오는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됩니다. 두 번째 3시 26분에 기차를 타는 밀리의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세 번째 3시 30분에 월링턴에 도착한 밀리의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네 번째 4시 8분에 벨피트가 사는 근처에서 최후 목격되고 실종이 됩니다. 다섯 번째 4시 32분에 벨피트의 차가 집을 떠나는 모습이 CCTV에 찍힙니다. 밀리를 집으로 끌고 가서 한번 강간을 한 후 트렁크에 태워서 집을 떠나는 모습. 그리고 밀리는 실종이 되고 6개월 후 시체로 발견이 됩니다. 벨피트는 시체 유기 장소에서 위치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폰을 꺼두었는데 아내가 우유 사오라고 보낸 음성 사서함에 위치가 발각이 된 거고 엠마 밀스가 몇 년 전 그날 우유 산지 안 산지 음성 메시지를 남겼는지 안 남겼는지 정확히 기억한 거 보니까 엠마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 결국 벨피트는 2016년 1월 27일 밀리를 납치하고 학대하고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성 경찰관들에게 진술한 내용은 레비 벨피트는 하교 중이던 밀리 13세를 납치한 후 조금 떨어진 집으로 끌고 들어간 후
집에서 그녀를 강간하였다. 강간 후 다시 차에 태워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차를 운전해 간 후 트렁크에서 그녀를 다시 강간한 후 다시 장소를 옮겨 모친의 집으로 밀리를 데려갔고, 다음날 교살하기 전 14시간 동안 고문과 강간을 반복적으로 한 후 살해하였다. 집 앞에서 강제로 끌고 들어갈 수도 있고 유인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자애가 따라가지는 않았겠죠. 집에서 강간을 1차 한 후 차에 태워서 멀리 데려갔는데, 그 멀리 데려가서 다시 강간하는데 그 장소가 시체 버릴 곳을 미리 가본 곳으로 보여집니다. 강간도 할 겸 사체 유기 장소를 한번 보고 다시 집으로 와서 다시 강간하고 고문하고 살해한 후 낮에 두었던 곳에 다시 가서 시체 유기를 하였다. 시체 유기는 예전에 얘기했듯이 유영철은 일정한 곳에 유기를 하지만 강호순이랑 테드 번디 같은 사람들은 유기 장소가 모르다. 그래서 나중에 자백을 해도 시신을 못 찾는 경우가 있다. 강호순과 비슷한 벨피트도 유기 장소가 모두 다를 것으로 추정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강간을 하고 한번 가봤잖아요. 만약에 유기한 공통된 장소가 있다면 강간한 후 굳이 시간을 들여서 갈 필요가 없겠죠. 바로 어머니 집으로 가가지고 고문 강간을 했겠죠. 벨피트는 납치와 강간에 관련된 공범이 있다고 진술을 했다. 경찰은 40대 남성을 체포했으나 용의자는 불과 증거 불충분으로 10시간 만에 풀려났다. 이 공범으로 벨피트가 진술한 사람은 그 아파트에서 침대 시트랑 매트리스 커버를 벗길 때, 그리고 침구랑 개랑 같이 태울 때 그 도와준 친구가 아닐지 의심을 해봅니다. 살인에는 관여는 안 했지만 납치나 강간에는 참여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도와줬겠죠. 그리고 나중에 벨피트에 의해 공범으로도 지목이 되었고, 그렇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증거가 없다. 법의학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 개까지 죽인 거는 개가 살아있는 밀리나 죽은 밀리와 직접적인 접촉보다는 밀리의 흔적이 있는 시트나 트렁크나 매트리스 위에 개가 갑자기 올라가가지고 죽였다 라고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목욕을 시키면 되는데 굳이 죽일 필요가 있었나. 근데 불테리어가 투견종이니까 만약에 밀리의 시체를 이동하는 도중 불테리어가 밀리의 시신을 물어서 그로 인해서 상처가 남고 흔적이 남아서 개까지 죽이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수사훈선, 그녀가 실종자로 처리되고 있는 동안, 그러니까 실체로 발견되기 전에 소녀의 가족들은 음성사서함에 계속하여 메시지를 남깁니다. 계속 가족들은 메시지를 남기는데 누군가가 메시지를 계속 열어봅니다. 경찰은 실종된 여성의 메시지가 계속 열리는 걸 보고 소녀는 죽지 않았고 단순히 가출을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수사에 혼선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죽은 여자의 메시지가 열렸느냐? 그거는 그 이유는 뉴 오브 더 월드라는 NOW라는 그런 매체가 있는데 그 매체에서 고용한 탐정들이 소녀의 음성 사서함을 해킹해서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밝혀집니다. 그리고 나오는 경찰 상부의 뇌물까지 준 걸로 밝혀져 100년 전통을 자랑하던 나오는 폐간됩니다. 자진 폐간됩니다. 음성사서함 열어봤다가 100년 된 매체가 폐간이 됩니다. 이렇게 엠마가 아니구나. 밀리 사건이 미제 사건이 다행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에 밀리를 검색해보면 굉장히 사진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부모님한테 이쁨 받고 막 그랬는데 이렇게 집에 가다가 느닷없이 나쁜 사람 만나갖고 이렇게 살해가 되었는데, 근데 이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자꾸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가 생각나냐면은 그 화성여대생 살인사건. 그 화성에서 여대생이 수영장을 갔다가 버스에서 내려서 버스에 내리는 CCTV가 찍혔는데 내려가지고 실종이 됩니다. 집 앞에서, 집 근처에서 버스에서 내려서. 근데 매체에서는 차로 그 여자를 납치했을 것이다, 뭐 아는 사람이 차에 태워서 갔을 것이다, 뭐 그런 뉴스가 나오는데 이 밀리 사건을 보면서 자꾸 그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똑같이 버스에서 내려서 집으로 걸어가다가 차가 아닌 집으로 끌려 들어갔다. 집으로 끌려 들어가서 거기서 살해된 후 범인이 잘 아는 그 유기 장소에 버려졌다. 밀리 사건이랑 화성 여대생 사건이랑 딱 비교해보면 매치되는 부분이 상당히 맞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화성 여대생 살인사건 범인이랑 신정동 연쇄살인사건 범인이랑 노들길 살인사건 범인이랑 동일범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범인은 남성 2인조 라고 생각을 합니다.